자, 반갑습니다. 이어서 할게요. 녹음하고 편집하고 인코딩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새벽 2시가 됐네요.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특수관계 해설이었죠. 법인이 합병과 같은 자본거래로 인해서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함으로써 그 이익이 입금에 산입되는 경우로서 이익을 분여받은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그 입금 산입액에 대해서 기타 사유출로 소득 처분한다. 단계의 특수관계인 개인으로부터 50만원 취득해서 취득 당시 시가는 80만원이었답니다. 이 지급액을 정부상 취득 원가로 회계 처리한 FVOCI 금융자산을 단기 말 시가 40만원으로 평가하면서 평가 손실 10만원을 기타 포괄 손익으로 회계 처리했답니다. 취득 당시 시가는 80이었는데 혜택사강의 개인으로부터 저가 매입했네요. 취득 시 입금 산입 금융자산 30만원 유보하고 시가로 평가를 해줘야 되니까요. 세법상 저가 매입했으니까. 자, 취득 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 매입한 금융자산 차익은 입금으로 인식합니다. 유보로 소득 처분하고 자, 이제 평가했을 때 입금 불산입 기타 포괄 손익 10만원 기타 처분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입금 산입 금융자산 10만원 유보로 처리하는 거예요. 자, 평가 시에 기타 포괄 손익으로 평가 손실 인식한 금액 10만원을 자, 입금 불산입 즉 송금 산입하면서 단기 손실로 처리를 해버리고요. OCI로 지금 분류돼 있죠. 근데 그냥 단기 손실로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만큼 금액을 금융자산 입금 산입 유보로 인식해주면 되는 겁니다. 다시 깐 걸 채워주고 OCI로 분류해둔 걸 그냥 단기 손실로 평가해버리고 회사의 비출자 임원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토지를 자 1,000만원에 매입했습니다. 시가는 600이네요. 지급 금액을 취득원가로 회계 처리한 경우에 송금 산입 400만원, 자 유보, 그리고 송금 불산입 400만원 상여로 처리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특수관계인 고가 매입으로 고가 매입한 차액은 송금 불산입한다. 라고 되어 있었죠. 고가로 매입하면 그 차액은 송금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송금 불산입 400만원 상여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 400만원 송금으로 산입해서 마이너스 유보한 건 그 토지를 고가 매입했으니까 정상 가격으로 떨궈준 상태에서 그 송금 산입했던 걸 다시 불산입으로 대표자가 아니죠. 빗출자 임원 이 특수관계인한테 소득처분을 넘겨버리는 거죠. 다음 유가증권의 저가 매입에 따른 이익입니다. 자, 자산의 저가 매입에 따른 이익은 일반적으로 매입 시점에는 입금에 해당하지 않죠. 그런데 저기서 법인이 그의 특수관계인 개인한테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입 시점의 시가와 그 매입가액 차액으로 입금으로 본다. 취득가액을 시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 유가증권 저가 매입은 그냥 매입한 가액 그대로 인식하겠다는 겁니다. 자, 또 사례가 나왔네요. 시가 500만원의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법인으로부터 자, 현금 1,000만원에 취득했고요. 재무상태표에 취득가액으로 계상했다고 하네요. 정상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은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됐다고 합니다. 자,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가액과 차액을 조정합니다. 정상가액 어떻게 계산하죠? 130, 고가는 130, 저가는 70이죠. 특수관계인 아닌 자로부터 고가 매입하는 경우 정상가액 시가의 130%를 초과하는 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하게 되고요. 저희 시가 500만원에 130% 하면은 650만원 되죠? 1,000만원을 취득했는데 이 차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350만원 잉여금이 되죠.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라는 뜻은 이 350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하면서 이 토지의 가격을 내려주는 거예요. 650까지. 그러면 송금으로 산입하면 안 되니까 350 송금 불산입하면서 기타 사유 유출 증여로 소득 처분하는 겁니다. 차액에 대한 언급이 없을 때 350 송금 불산입 기타 사유 유출로 일반적으로 합니다. 간주기부금 규정에 따라서 차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거예요. 비지정 기부금으로 다시 송금 불산입하게 되는 겁니다. 기타 사유 유출로요. 기부금, 송금 불산입이니까 기타 사유 유출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증여한 것으로 인정됨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여기 기타 사유 유출, 증여, 소부 추가하는 겁니다. 좀 특수관계인이 아닌 법인으로부터 시가 1억 원인 토지를 2억 원에 매입했고요. 실제 매입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했다면 토지가액 7천만 원을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 같은 금액을 송금 불산입 기타 사유 유출로 세무조정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특수관계 아닌 법인으로부터 시가 1억 원 특수관계 아니니까 정상가액으로 판별하겠죠. 130%
까지 인정이니까 1억 3천까지 인정이고 나머지 차액은 송금 산입하면서 토지 가액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송금 불산입 처리하면서 기타 사유출 처분한다고 했었어요. 다음 넘어서 무조건 기타 사유출을 소득 처분하는 경우에 전환사채 등으로 이제 거래를 통해서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귀속자에게 증여가 과세되는 금액. 자, 이거는 무조건 기타 사유출로 소득 처분한다. 자, 금융소득에서 손해의 귀속 사업연도에 관해서네요. 금융소득 파트를 보면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해당 사업연도 송금에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연도의 송금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다만 차입일로부터 이자 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자 비용은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거죠. 지급이자의 귀속 시기는 수입이자의 귀속 시기와 동일하지만 기간 경과분을 송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게 되고요. 다만 차입일로부터 이자 지급일이 제외한다. 똑같은 말 요약해 놓은 거네요. 자, 제조업의 경우에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인 우회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과 관련하여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해당 사업연도의 송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에 송금을 한다가 같은 거네요. 자산 양도 세무 조정인데 자, 이런 건 넘어가기로 했죠. 특수관계인이 아닌 법인에게 토지, 자, 시가는 불분명하고요.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 2억 원, 감정평가액 2억 5천만 원, 장부가액 1억 8천만 원이 됐네요. 2억 원을 매각했다고 합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니니까 정상가액으로 하는데 보통 원칙은 시가로 했는데 여기 시가가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죠? 자, 이렇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차례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감정평가액부터 적용하고 감정평가액도 없다면 이제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 적용하게 되고요. 근데 감정평가액이 있으니까 2억 5천만 원이 정상가액이 되면서 저가양도니까 70% 적용하죠. 근데 이거보다 저가로 영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부금으로 의제되는 것이 없고 기타 사유출로 소득 처분되는 게 없겠죠. 세무조정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거 특성부터 이거 봤었죠? 이거 자산을 처분할 때 송금에 사입되는 양도자산의 세무상 정보과에 관해서 이거 할 때 봤었습니다. 이것도 봤었고요. 자, 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에 관해서인데 특수관계인이 법인으로부터 시가 3천만 원의 유가증권을 2천만 원을 매입했네요. 해당 유가증권 취득가액은 2천만 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면은 특수관계인이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할 때 시가로 한다고 했습니다. 개인으로부터 매입할 때. 근데 여기는 특수관계인이 법인으로부터 하는 거기 때문에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한다는 보다 매입한 그 금액으로 한다. 특수관계인이 없는 자로부터 시가 2억 원의 건물을 2억 5천만 원에 매입하고요. 특수관계 아니라고 합니다. 정부에 2억 5천만 원 계상했다면 세무상 취득가액은 2억 5천만 원이다 라고 하는데 1.3 곱하면 얼마죠? 2억 6천까지는 취득가액을 인정하니까 그냥 넘어가면 되겠네요. 자, 특수한 경우에 취득가액 결정 이거 다 했죠. 다 했고 자, 법인세 입금에 관하여인데 자본 파트에서 법인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이고 시가로 본다. 똑같네요. 똑같은 거 나오고요. 법인이 합병, 증자, 감자로 인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그 이익은 입금이다. 사례를 보면 유가증권을 특수관계인 개인으로부터 자 나왔네요. 5만 원, 시가는 7만 원이다. 그럼 얼마죠? 7만 원으로 하니까 그래서 입금 산입 유보 2만 원 소득 처분하는 거고요.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주세무 소유 건물의 보수를 위해서 업무와 관련 없이 300만 원 지출했네요. 이를 주세무에 대한 대여금으로 회계 처리를 했을 경우에 소득 세무조정 어떻게 하나 보자고요.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닙니다. 볼까요? 특수관계인이 아니니까 자, 그러면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이나 가지급금 인정이자 같은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네요. 특수관계인이 아니면 업무와 관련없이 300만 원 지출하고 이것을 대여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그대로 인정해주겠다. 자, 보면 주한국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인 주 닭집으로서 시가 500만 원인 소고기사 주식을 400만 원에 구입했네요. 특수관계인인 법인으로부터 한 거니까 그냥 400만 원 그대로 하면 되겠죠. 세무조정 없고요. 자산의 저가매입. 자, 개인 아니니까. 21기 특수관계인이 아닌 개인 가부로부터 50만 원 취득한 자기 주식을 250만 원에 처분했다. 자, 특수관계인이 아닌 개인으로부터
50만 원에 취득했었으니까 50만 원 그대로 인식했었겠고 250만 원에 처분했다고 해요. 자, 250 빼기 50 해서 200만 원 입금 산입 기타 소득 처분하면 되겠네요. 자, 특수한 입금 항목에서 특수한 개인으로부터 이거는 알고 있고요. 특수한 개인으로부터 자본거래원에서 분여받은 이익도 입금 항목으로 넣는다고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다음에 보험업법 등 평가 이익만 이제 입금 항목 넣는 거 아시죠? 송금불산입 항목에서 특수한 개인에 대한 업무 무관 가지급금의 처분 손실은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송금불산입 항목 있었죠. 송금산입에서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지급이자를 송금을 계산한 경우는 인정한다고 했었죠. 다만 차입 1부터 이자 지급을 1년을 초과하는 특수한 개인이 거래했다는 지급이자는 그렇지 않다고 했었고요. 자, 슬슬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특수한 게 아니고 출자해서 공동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공동으로 사업계획 1억을 부담했다. 자, 이런 거 그냥 넘어갈게요. 법인세법상 영리내국법인의 각서서에 관해서 보면 특수관계인 개인으로부터 이거 계속 나와요. 자, 법인세법 접대비 관해서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와 관련해서 약정의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와 관련해서 약정에 의해서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한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않고 접대비로 봅니다. 단 특수관계인에 대한 것은 제외하게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에서 포기했다. 이럴 땐 대손금으로 보지 않고 접대비로 본다. 자,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관해서 보면 현금 이외의 자산으로 기부금 및 접대비를 지출했을 경우 해당 기부금 법정 기부금 및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면 장부가액으로 평가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 그리고 비지정기부금 및 접대비에 해당하면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을 평가한다. 이거 다 아시죠? 기부금 및 접대비 지출했을 때 자, 이제 현금 외의 자산으로 기부한 거 말하는 겁니다. 법정 기부금 및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기부한 지정 기부금은 뭘로 한다? 장부가액으로 한다. 그런데 특수관계인에게 기부한 지정 기부금이나 비지정 기부금인 경우에는 둘 중에 큰 금액으로 한다. 시가랑 장부가액 중에. 자, 특수관계인 외의 저하 거래에서 저가양도 또는 고가 매입을 한 경우에 기부금으로 의제되는 금액은 정상가액과 양도가액 과의 그 차액 말한다. 이거 다 아시죠? 아까 다 봤으니까.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이제 증여로 처분하니까 뭐 별개고. 법인이 특수관계인 공익단체에 구목적 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당이익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이를 기부금으로 본다. 그렇다고 합니다. 특수관계인 공익단체 자 이렇게 특수관계 한 것도 기부금으로 본다. 업무무관자산 관련이자 송금물사의 규정에 관해서 보면 해당 규정은 특수관계인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하는 것을 규제하는데 그 목적이기 때문에 적정이자를 받고 있는 가지급금도 지급이자 송금물사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전에 봤었죠.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지급이자 부인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인정이자의 계산 대상이 되기 때문에 법인은 이중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업무무관 자산 적수는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과 부동산 취득가액, 자 법인세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고요. 특수관계인의 시가로 초과는 취득하는 경우 시가초과액도 포함하고요. 자, 이 부동산과 동산의 취득가액의 적수를 말하는 게 업무무관 자산의 적수를 말하는 겁니다. 넘어가서 접대비에 포함하는 지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와 관련해서 약정에 의해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했을 때는 저희를 대손금으로 보지 않기로 했었죠. 접대비로 본다고 했습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것은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있는 경우는 대손금으로 인식한다.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는 접대비로 보겠다. 뭐를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와 관련해서 약정에 의해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했을 때 접대비로 본다. 자, 접대비에 포함하지 않는 지출에서 특수관계인 외의자에게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 판매 수당 또는 할인액 이런 건 접대비로 보지 않고 기부금 범위 자, 의제 기부금으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외의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정상가액을 벗어나는 차액은 기부금으로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특수관계인이면 그럼 어떻게 하죠? 부당이익 계산 부인을 하겠죠. 정상가액 외아래로 30% 범위 자, 간단히 표를 보죠. 의제기부금하고 부당이익 계산 부인의 차이입니다. 자, 특수관계인 외의자면 의제기부금, 특수관계인이면 부당이익
부기부 적용하고 판단 기준액은 위아래로 30%, 부당이익 계산 부위는 시가로 하는 거고 곶감의 입시 뭐 이렇게 시가, 사유치료 소득 처분하고 기부금으로 봐 한도 계산에 적용하게 되고 저가형도 한다면 별도의 세무조항에서 정상가액 미달액을 회계상 기본으로 봐 한도 계산하고 부기부 같은 경우는 시가 미달액을 입금으로 산입하고 사유치료 소득 처분한다. 이건 차이점이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곶감액 저가형도 무상증여 기본을 보지 않고 부기부 적용한다. 자, 요약인데 법인이 특수관계인 공익단체에 고유목적 사업비 했을 때 뭐라고요? 공익성 기부금은 기부금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자, 기부금 평가할 때 장부가액으로 할 건지 맥스 시가 장부가액 할 건지 아까 봤었죠. 법정기부금, 그다음 특수관계 없는 지정기부금. 특수관계 있는 지정기부금이나 비지정기부금은 시가 장부가액은 큰 금액으로 하게 되고요. 업무 무관자산이나 자 이거 뭐죠? 업무 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에서 업무 무관자산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이자를 말하게 된다. 자, 특수관계인이 아닌 중소기업에게 외상매출액 50만 원이 회수기일이 2년이 지나서 대손금을 계상했고 이거 아까 기억나시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특수관계인 갑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대한 400만 원이 있다. 자, 갑은 21년 파산 결정을 받아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손금불산이 가지급금 400만 원을 사유출합니다. 자, 특수관계인 갑에게 대한 거기 때문에 이 손금불산의 가지급금으로 잡고 400만 원 사유출하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불능 채권이기 때문에 대손에 해당하지도 않고요. 뭐 파산 결정은 받았다고 하지만 넘어가서 기타의 채권에서 이거 봤었죠. 대손불능 채권에서 아까 말했죠. 특수관계인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해서 지급한 가지급금은 대손불능 채권이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은 대여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 거고요. 이 대손 시점이 아니라.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는 원칙으로 보면 특수관계인 이외의 불특수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 관해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하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해당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거래소 최저가 시세가액으로 하되 사실상 경영권 이전에 수반되는 경우에 그 가격의 20%를 가산하게 되고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전대여의 경우에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한 대여금이 있으면 해당 대여금을 한정해서 당좌대출 이자를 시가로 하기로 했었고요. 특수관계인에 대해서 5년이 초과하면 가중평균 차입 이자를 시가로 하는 게 아니라 당좌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하게 됩니다. 자, 부당이익 계산으로 보는 경우에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수익 자산을 1억 원에 배입한 경우에는 부당이익 계산 부인 적용하겠죠. 법소정 파생상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서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유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파생상품의 권리 행사 기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고요. 무슨 말이죠? 법소정 파생상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서 특수관계인이 이익을 부여할 때 파생상품의 권리 행사 기간을 조정하는 경우도 다 혜택 줄 때는 부기부 적용한다. 임원에게 주택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계부 적용하고요. 근데 중소기업의 근로자, 임원, 지배주주 등을 제외하고서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보지 않는다고 했었죠. 상장 주식의 경우에 장내 거래와 장외 거래를 불문하고 시가와 다른 가격으로 거래 시 부계부 적용하고요. 넘어가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차용할 때 부계부 부당이익 계산으로 보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차용한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으로 보지 않는다.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내국법인이 소액주주로부터 토지를 고가로 매입한 경우에는 부계부 적용 안 하네요.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내국법인이 소액주주로부터 소액주주는 특수관계 아니기 때문에 의제기부금 규정을 적용하게 되고요. 주권상장법인의 법인세 관련 자료 분석인데 주한국이 해당 법인의 과장인 김대한 씨에게 토지를 9천만 원에 매각했다고 합니다. 부당이익 계산에 해당되죠. 특수관계인이고 토지를 매각했어요. 토지는 조건이 시가는 불분명했는데 감정평가 법인에 의한 게 있네요. 그럼 1억 1천만 원이겠죠. 특수관계이니까 1억 1천으로 인식해야겠네요. 시가로 인식하니까. 그리고 중앙에 특수관계인이 아닌 법인에게 건물을 1억 2천만 원에 매각했습니다. 600만 원의 기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건물을 보면 시가는 불분명하고 감정평가 1억 8천만 원 되어 있네요.
비특수관계이기 때문에 거래 적정성 여부를 시가가 아닌 정상가액 기준으로 판단하게 돼요. 그럼 1억 8천에 저가 매각이니까 70% 하면 얼마죠? 1억 2,600만 원이 되겠네요. 근데 1억 2천에 매각했으니까 600만 원을 이제 기부금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 말이네요. 그렇죠? 넘어가서 주한국이 대표이사로부터 상가 건물 시가 45억 원짜리를 47억에 구입했습니다. 부계부 적용되지 않는다. 대표이사로부터 상가 건물을 구입했는데 적용되지 않는데요. 왜죠? 특수관계인 간의 고가 매입 또는 저가 양도에 대해서 시가 대차 차액이 5% 이상 나거나 3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부계부 규정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저가 매입은 해당되지 않아요. 그리고 고가 양도도 해당되지 않아요. 어떨 때? 고가 매입하거나 저가 양도했을 때 적용하는 겁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 대출 이자율을 정해서 가질금 인정 이자를 계산한다. 아까 했었죠. 이 특수관계인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을 때 말하는 겁니다. 그럼 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했을 때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당좌 대출 이자율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불공정한 자본거래로 인해서 손실을 입은 주주가 법인이고 이익을 얻은 주주가 손실을 입은 법인의 특수관계인이라면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고 이제 부당이익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게 되고요. 불공정 자본거래로 인해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의 이익을 분여한 금액은 입금 산입하고 기타 사유치로 소득 처분하지만 특수관계인 개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배당 상여 기타 소득으로 소득 처분해야 됩니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이 불공정 자본 거래를 통해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에는 이를 국내 원천 기타 소득으로 처리하며 원천 징수에 의해서 납세 의무가 종결되게 됩니다. 외국 법인인 경우에 불공정 자본 거래를 통해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았다면 원천 소득하고 기타 소득으로 처리한답니다. 기타 소득으로 처리하네요. 그러면서 원천 징수에 의해서 납세 의무는 종결되는 거고요. 해당 법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했답니다.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구나. 권리를 포기하고 기존의 다른 주주가 해당 법인이 포기한 신주를 재배정받았답니다. 이런 경우에 부계부 적용되고요. 신주를 재배정한 불공정 증자는 특수관계인이 이익 분여를 위한 적극적 행위를 하였다고 보고 현저한 이익을 분여받지 않더라도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뜬금없이 의의를 말해주는데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건전한 사회 통념이나 상관행위로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을 때 이를 부인하고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서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부계부 요건들이 있는데 넘어갈게요. 자산의 고가매입 저가양도에서 자산의 고가매입은 법인세법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시가초과액을 자산으로 보지 않고 즉 시가초과액을 송금불산입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유 유출을 처분해야 되고 다 같은 건데 한번 보자고요. 송금불산입한 시가초과액이 특수관계인에게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가초과액을 사유유출로 처분하지 않고 유보로 처분해야 된다고 한답니다. 이 송금불산입한 시가초과액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으면 유보로 처분해야 된다. 실제로 시가초과액을 지급한 시점에서 이를 송금산입하고 유보를 추인함과 동시에 액을 다시 송금불산해서 사유유출로 처분해야 되고요. 지급한 시점에는 그렇답니다. 공익단체에 고유목적 사업비를 지출한 금액 이것도 특수관계인인 공익단체에 고유목적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계부 적용하지 않고 뭐로 한다? 기부금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보면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서 제외하고요. 대손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업무무관 자산 관련 지급이자 송금불산입해야 되고요. 가지권 인정이자와 실제 수령액 또는 약정액 차액을 입금 산입하게 됩니다. 적정 이자를 수령했다면 제외하고요. 불공정 자본거래인데 패스하고요. 개정 신설된 건데 합병이 아닌 사업양수 시 6월 결산금 공제 적용을 보완했습니다. 합병에 준하는 건데 양수법인의 기존 6월 결산금은 양수법인의 기존 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소득 범위에서 공제한다. 무슨 말이냐? 합병이 아닌 사업을 양수했을 때 이용결손금을 어떻게 공제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용결손금은 양수법인의 기존 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 범위에서 공제한다는 거예요. 양수한 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않다는 거고요.
이해가 되죠, 지금? 그러니까 양수 범위는 기존 이월결승금 있잖아요. 양수한 사업 부분 말고 내 그냥 이월결승금은 양수한 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않는다는 거고, 적용 요건이 있는데 사업 양수도 계약일 현재 특수관계인 간 양수도로서 자산의 70%, 순자산의 90% 이상의 자산의 양수를 말하고요. 자, 양수 범위는 기존 사업과 양수한 사업을 구분해서 격리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적격 합병인데 합병 이후에 발생한 이월결승금은 기존과 승계 사업 모두에게 적용되지만 합병 이전에 발생한 이월결승금은 각각 적용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적격 합병과는 조금 다르게 이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그냥 이 적격 합병처럼 보겠다는 거예요. 너네 이렇게 사업 양수하면서 꼼수 부리지 마라 인 겁니다. 적용 요건이 특수관계인 간의 양수를 한 거이면서 자산의 70%, 순자산의 90% 이상의 자산을 양수한다. 이 기존에는 이 양수한 사업 부분에 발생한 소득 범위에다가 이 이월결승금을 갖다 썼나 봐요. 근데 그러지 못하게 막은 거죠. 자, 법인이 기간 경과분에 대한 이자 비용을 장부의 비용으로 계산한 경우에는 송금을 산입합니다. 다만 차입일로부터 이자 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성에 관련했다는 이자비는 그러지 아니한다. 자, 이거 봤었죠. 마지막이네요. 자, 특성이 끝났네요. 일단 쉬었다가 다시 넘어갈게요. 자, 오늘 할 게 많아요. 이제 변경도 해야 되고 기간 경과분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법서부 3개 동시에 상계에 대해서 봐야 되고요. 사업장에 대해서 봐야 되고 평가 기속 시기, 해약, 교환 이런 키워드 쭉 볼 겁니다. 암기 파트에서 대손금 설정 채권 이제 암기하는 거 있잖아요. 무신고 감가상각 방법 그거 좀 몇 개 보고 간단하니까 자, 비만가액 어떤 항목들을 비만가액을 남겨야 되냐 모아서 볼 거고요. 부가치세 같은 경우는 이제 대리 납부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보고 의제 매입세 공제액 같은 거 이제 그 율 있잖아요. 공제율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가치세 넘어갈 겁니다. 오늘 다 할 거예요. 지금 새벽 2시 반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할게요. 부가치세는 재계산하고 수출하고 환급 키워드 볼 거고요. 재무회계 파트에서는 상계 수정, 그 다음에 매우라는 단어가 매우 높은 경우에 아니면 그냥 높은 경우에 이런 거 되게 헷갈리게 내잖아요. 그래서 매우라는 키워드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세전, 세후 이런 키워드 볼 겁니다. 매각, 교환 이렇게 볼 거고요. 교환은 안 봐도 되겠어요. 여기 교환 정리했었으니까. 네, 뭐 여기까지가 일단 오늘의 목표인데 되나 한번 보자고요. 쉬었다가 다시 진행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